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울증인 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첫 번째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구하고 축구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만큼 재미있지도 않고 내가 어떤 기분인지,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와서도 다 같이 웃고 있는데 혼자서 굳은 표정이나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뇌의 결핍 같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인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은 제가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우울증이신 가족, 친구 만나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대를 다닐 때 친한 친구 몇몇이 우울증 행동들을 보여서 그 당시에는 그게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죠. 근데 어떤 행동을 보였었냐면, 시험 기간에 도서관 같이 가자, 밥 먹자, 공부하자 이렇게 불러도 나타나질 않고 집 안에서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점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고 결국엔 유급을 당하는데, 동시에 입학을 했지만 의사가 되는 시기는 훨씬 더 뒤로 미뤄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당시엔 자기도 뭔지 몰랐는데 우울증이었던 것 같다. 사람들에게 연락 오는 게 너무나 싫었고 부담스럽고 마주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혼자만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울증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우울증인 걸 인지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시간도 빨랐겠죠. 그래서 자기 삶을 좀 더 빨리 되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인지를 너무 늦게 하거나 못하거나 하다 보니까 그냥 공부가 하기 싫었다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그냥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인 분들이 자기가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느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울증인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나 행동,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우울증이란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원장님이 알려주시는 부분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울증이란 게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증상적으로 우울한 감정과 함께 흥미와 의욕 같은 것들이 저하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나 우울해 해서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울감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 하기가 좀 많이 힘들고 일상생활이 예전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랬을 때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울증과 그냥 단순한 우울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이 아닌 사람들도 가끔씩은 우울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자고 일어나면 없어집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울증인 분들은 적어도 그런 기분이 한 달 이상 쭉 지속이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울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울감은 그냥 오늘 하루 바깥의 날씨에 잠깐 흐린 정도인 거고요. 우울증이라는 건 한 달 내내 비가 오고 있는 마치 장마와 같은 그런 날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울증이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 특징들이 있을까요? 우울증인 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부담스럽다, 혼자 있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방 안에 혼자 혹은 집 안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 친구나 직장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하고도 말 섞고 싶지 않아가지고 방문 딱 닫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꼭 모임만 안 나온다, 약속만 안 나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연락 자체도 잘 되지 않거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해도 답이 돌아오지 않고, 읽었는데 답이 오지 않거나 혹은 읽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병원에 오셔서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다, 혹은 내가 옛날에 했던 행동이나 잘못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서워서 밖을 나가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증상들을 사회적 불안 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친구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나 이런 거 자체도 되게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길을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고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밖을 나가는 게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외모 지적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자신에게 뭐라고 하진 않지만 스스로 남들이 나를 외모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냄새가 난다고 생각할 거야, 남들이 나의 행동이나 얼굴을 되게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본인을 굉장히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울증인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만사가 다 귀찮고 재미없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다. 실제로 모임에 나와서도 다 같이 웃고 있는데 혼자서 굳은 표정이나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흥미저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내가 즐겼던 재밌는 활동, 옛날에 내가 농구하고 축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해도 그만큼 재미있지도 않고 시무룩한 그런 느낌이 들고, 혹은 유튜브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봐도 재미있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고만 있는 이런 것들도 우울증 환자분들에게 자주 보일 수 있고,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즐거움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를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으로는 나 때문이야, 내가 뭐 그렇지 뭐. 우울증인 분들은 모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일들이고, 혹은 내가 과거에 했었던 실수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항상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사기를 당하고 오거나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감 혹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게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그때 거기에 내가 없었어야 했는데, 내가 있었다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안 좋은 일에 기여를 한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걸 바깥으로 내뱉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증상적으로는 죄책감, 자책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없는 증상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 인생 망했어, 앞으로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 우울증이 기분만 우울하고 다운되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관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비관적인 생각이냐면 과거의 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현재의 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미래의 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다 그렇지 뭐, 이게 다 내 문제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나는 참 어렸을 때부터 운이 없었고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나의 조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인식하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힘들게만 하려고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지 않고 영원히 이 고통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고, 혹은 바꾸려고 해보려고 하지 않고 움츠려들고 가만히 있으려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너무 자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이런 말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많이 뱉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말하신 것처럼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막 병원을 가기에는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내 주변 지인 중에 우울증인 사람이 있는데 처음부터 병원을 가봐 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극복해 보려고 할 법한 방법들도 있을까요? 두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의 우울증인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는 말하는 법을 까먹고 있을 정도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방에서 있거나 타인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상 병원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쌓여왔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나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건 나의 마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탈출구라고 볼 수 있어서 말을 많이 하시는 거, 혹은 대화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느낌, 의견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맛있는 게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거 진짜 맛있어, 같이 먹어보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 걸 상호작용 혹은 이제 사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 관심사 나누고, 혹은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기본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울증인 분들은 대화를 안 하고 싶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건 대화를 하고 싶어도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 혹은 말을 시켜도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대화하고 대화를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가족들은 염려가 돼서 요새 기분은 어떠냐, 뭐 때문에 힘드냐,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된다고요. 근데 우울증인 분들도 사실 내가 이게 어떤 기분인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나 아주 핵심적인 것은 안 여쭤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인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옆에 있어준다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냥 편안하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혹은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작은 일상적인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입 닦기, 세수하기, 머리 감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일상생활이 많이 깨지게 됩니다.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제 시간에 잠드는 것도 힘들고, 밥을 먹는 것도 힘들고요, 나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런 것들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안 되기 시작하는데, 그로 인해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는 정말 게으른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우울증인 분들이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박차고 일어나서 일주일에 3번, 4번씩 운동을 하거나, 갑자기 주 40시간, 45시간씩 막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할 때 그 간극은 굉장히 멀고 커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지금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일상적인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치하기, 세수하기, 샤워하기,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작은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쌓이게 됐을 때 생활이 규칙적이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거 한 가지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면 분명히 조금씩 더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 방문하셔서 가장 크게 중요한 부분은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울증인 분들은 오셔서 우울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병원에 오시면 지금 현재 어떤 정도의 상태이고 얼마나 심각한지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치료적인 부분인데, 우울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우울증의 증상들, 그리고 거기에 동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무기력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는 느낌에서 좀 힘들고 버겁지만 그래도 뭔가를 조금 해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울한 증상들을 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드는 비유인데, 늪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을 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혼자서 허우적대면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들게 되잖아요. 약물 치료 그리고 병원은 그 늪에 빠져있는 분을 일단 어느 정도 바깥으로 건져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면 원인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외부 트라우마, 환경,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나 결핍 같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물 치료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 혹은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균형을 맞춰주거나 결핍됐던 부분들이 조금 더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혹은 과잉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을 줄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물 치료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비약물 치료적인 방법으로 경두개의 직류 전기 자극, 그리고 경두개 자기 자극술,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요. 머리에다가 전기적인 자극 혹은 자기 자극, 이런 것들을 자극을 줘서 뇌의 특정 부분을 활성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치료 방법은 약을 복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혹은 약을 먹을 수 없는 임산부, 노인,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치료의 효과 자체는 약물 치료와 거의 동등합니다. 부작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약물 치료도 갖고 있는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개인의 특성, 내가 약을 먹어봤는데 약물로 인해서 효과는 크게 없었고 부작용은 너무 심해서 약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경두개 자기자극술 같은 치료들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 비약물 치료로는 심리상담 혹은 상담치료, 정신치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상담, 이런 것들
것들도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앞에 말했던 약물 치료, 경두계 자기자극술보다는 효과 자체는 덜한 편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땐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으나 약물이나 혹은 생물학적 치료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위축됐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자기 주장성,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획득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담 치료 혹은 심리 상담, 정신 치료,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힘든 부분을 인식해서 표현하고 내가 적당한 수준으로 자기 주장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고 훈련시키고 그런 용기를 주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도 같이 병행하시면 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심리 상담만으로는 약물 치료나 혹은 그런 생물학적 치료에 비하면은 다소 효과가 좀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울하거나 힘들어지거나 좌절하고 싶을 때가 누구나에게 다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고 행복감을 느끼는 시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즐거운 마음이나 성취감, 긍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우울증에 대해서 치료를 잘 받으셔서 단순히 우울하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조금 더 행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라고, 주변에 있으신 분들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에 이런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